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치아리랑이라고 봅니다. 아리랑이라고 제가 해서 아리랑을 제가 좀 모욕을 한 셈인데 용서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리랑 그 가사 재밌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한국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 중국을 버리고 가시는 한국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싱하이밍 그거 들으면서 참 애절하다. 그런데 이게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애절한 애걸복고라고 협박이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음치지 불협화음이지. 애절하게 애걸복걸을 하려면 애걸복걸 모드로 가든지 협박을 하려면 협박 모드로 가야 되는데 포장은 협박인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거는 구걸이에요. 싱하이밍 얘기가. 저는 이거 한번 제가 싱하이밍 얘기를 제 언어로 좀 바꿔서 표현해 봤어요. 저거 뭐 길지 않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반도는 우리 중국에 붙어 있는 땅이잖아. 6.25 싹 잊어버리고 잘 지내기로 했잖아. 북의 핵미사일의 오너가 우리라는 사실 좀 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대만 집어삼켜도 너희는 특별히 미야코 해로 바시 해협 드나들게 내버려 둬줄게. 너희가 자꾸 뺐다가게 나가면 너희 물건 안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국 측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냐? 우리랑 함께하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콩콩을 좀 나눠줄게. 미국 이기는 것에 배팅하다니 너희 바보냐? 우리 14억 인민은 시진핑 주석님과 함께 열렬히 중국몽 뽕을 맞으며 뛰고 있다고. 그런데 윤석열이는 안 되겠어. 야 재명아, 너랑 더불어 중국당이 나서서 판 좀 정리 안 되겠냐? 참 후쿠시마 물고 늘어져서 공포 부추겨서 축창 드는 거 잊지 마. 일본 애들하고 어울려 좋을 일 있겠냐? 이 소리잖아. 이 소리더라고. 자, 이게 겉으로는 협박이죠. 그런데 그 사정은 얼마나 애절해. 야, 너희 제발 미국이랑 붙지 마. 너희 제발 일본이랑 쌈질 좀 해줘. 그런데 야, 그 너희라고 하다 보니까 성렬이 쟤는 안 되겠어. 야, 채명아, 네가 가서 좀 판 좀 정리해라. 거의 우는 소리 하네, 우는 소리. 한국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중국을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유치찬란한 애걸복걸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걸 협박의 언어로 하는. 참나. 구역질이 나서. 자, 이 중국이 참 한국에 대해서 이게 골 아픕니다. 제가 한국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희 꼭 그래야겠냐. 그런 제목에 제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올렸죠. 한국은 존재 자체가 중국의 개꿈을 통째로 부정해요. 중국몽이 개꿈이라는 걸 밝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국몽의 명제는 뭐냐면 결국 최종 결론은 중국이 대세다. 인데 이유가 셋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우리 중국 독색 사회주의와 같은 1인 1당 독재 국가 자본주의가 우월한 체제이다. 서방은 타락했다. 푸틴이랑 똑같죠. 네. 서방은 타락했고 우리 같은 체제가 우월하고 건강하다. 2번. 중국의 1대1로 국제질서가 기존 국제질서보다 우월하다. 중국과 비즈니스하면 잘 먹고 산다. 아까 싱하이밍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국과 같이 가면 너희 참 잘 먹고 살 텐데 너희 그 왜 미국한테 배팅하냐? 너희 그 바보냐? 싱하이밍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한국은 중국 떡고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거예요, 결국 얘들 그 중국몽, 우리랑 관계된 중국몽을 딱 정리하면 이 세 개야. 이 세 개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대세다 이 소린데 한국은 존재 자체가 이 명제들의 개꿈이라는 걸 증명해요. 존재로 증명해. 우린 말로 할 것도 없어. 우선 뭐냐면 우리는 공정세계 시장 속에서 공생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이번 6월 무역수지 지금 흐름 보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낙관을 합니다. 6월 10일까지 적자가 14억 달러인데 이는 5월 10일까지 적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5월 전체 적자가 10일까지는 41억 7천만 달러였다가 우리가 후반기에 월 후반기에 많이 나가나 봐요. 그 통계 방식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5월 전체 적자 중에 지금 총액이 5월 달에 전반기에는 41억 7천만 달러가 적자였는데 전반 10일에 그러니까 초순에는 그런데 5월 전체는 21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6월 초순에 적자가 14억 달러밖에 안 돼요. 5월에 비해서 3분의 1이야. 물론 아직도 전년 대비 반도체는 31.1% 빠졌고요. 석유 제품은 35.8% 빠졌고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는 22.3%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동차, 조선 이런 데서 막아서 지금 여기까지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좀 유리해진다고 보는 거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6월 중 혹은 하반기 들어서서 무역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전 세계의 석유가스 수급 구조가 변화했고 전 세계가 지금 차이나 디커플링인지 디리스킹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던 대한민국이 별 큰 상처 안 입고서 지금 구조조정에 성공해 가고 있는 그 코스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즉 다시 말하자면 우선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한국 경제 튼튼해. 먹고 살만해. 그리고 너희랑 달라. 이걸 우리 말로 표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증명해요. 따라서 근데 한국 경제가 서방이 주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왔고 거기서 숨쉬고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야, 저 중국 주도보다 서방 주도 질서가 훨씬 낫잖아. 훨씬 더 공정하잖아. 이걸 보여줘요. 세 번째는 한국은 존재 자체가 개도국을 생산기지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다 알아.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투자 1위 한국. 투자 1위가 한국 아니에요. 베트남의 지금 언론이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지금 무역 적자가 뭐 몇 달 만에 100억 달러가 넘고 어마무시한데 이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다. 거기서 원부자재 와갖고 한국에는 무역 적자지만 다른 데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한국 무역 적자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베트남 언론이 그러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랬잖아. 우리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팔지만 우리는 항상 야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무역 적자냐. 우리가 일본에 결국은 일본 거 들여다가 껍데기만 씌워서 파는 거냐.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베트남은 안 그렇더라고. 속 편하게 내놓고 얘기하더만. 한국하고는 무역 적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언론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국은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지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꽤 했죠. 아마 역할 꼽으면은 한 4번째는 들어갈걸요,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생산기지로 바꾸는데 한국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 뭐 떠들 필요가 없어. 그냥 한국은 그 존재 자체가 야, 중국 너희 웃기지 마.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중국이 머리에 이제 쥐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제일 참 경계심을 내심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2006년에요. 2006년, 7년 이 무렵에 제가 심천 동관 지역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거기 조그만 이제 사장이야. 그 직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국 얘기가 나오니까 사장이 한국은 선진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류가 이렇게 심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아니에요. 2006년이니까.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은 한류를 방치하면 중국 청년층의 자유의 바람이 불어요. 오케이? 그럼 한류를 억압하면 한글로 적힌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개념 있는 거, 저항적인 거, 자유스러운 영혼의 상징이 돼. 저항 문화의 상징이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한류를 방치할 수도 없고 억압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중국의 그 대중 심리 조직을 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 안에 그 공안, 심리 공안 쪽에 있는 친구들의 그 제 친구인지 몰라도 아무튼 누군가의 친구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일 겁니다. 예, 한국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를 차단하는 거죠. 이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안에 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왔다 가잖아요. 다음과 네이버를 보면서 그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뉴스를 획득한다. 그래서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그래서 차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흐름, 그러니까 이 한류가 지금 중국이 지금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뭐 1,000만 명 넘는 그 대학 졸업생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도 청년 실업률이 20.4%까지가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그 실업자 중에 대학 졸업생의 비중도 더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 청년 쪽에서 저항의 상징을 찾을 거 아니야. 제가 뭐 못돼 먹게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계셨을 때 이제 학생운동 많이 했는데 그때 저항의 상징이 있죠.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부르면은 저항의 상징이죠. 그 금지곡이었죠. 혹은 밥 딜란의 노래는 저항의 상징이죠. 금지곡이었죠. 그 베트남 반전운동이랑 연관된 노래들이 그 노래 자체는 그러지 않은데 그 밥 딜란이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밥 딜란 노래 전체가 다 금지곡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청년층의 분위기가 그 핑크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하는 국뽕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저항을 하는 분위기로 급속하게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나타낼 수 있는 밈이 있어야 돼. 밈. 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를 겉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또 그거 뭐 특별히 이렇게 저거 할 수 없도록 하다못해 한글로 중국 공산당 만세, 콩사탕 만세 하고 찍어서 갖고 다녀도 그 잡으면은 저 공산당 좋아서 그랬는데요. 어떻게 잡아낼 거냐고. 그런 여러 가지의 패러디와 밈과 이런 그 상징 연출의 그 모티브로 사용될 거라고요, 한류가.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정말 미치고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다음에 이어가지고 네이버를 차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UN 180표 나왔죠, 저희. 192개국인가요, 중에. 그러면 몇 명 결석한 사람 빼고는, 결석한 나라들 빼고는 거의 다 진짜 거의 뭐 만장일치에 가깝게 한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한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과 척지기 싫다. 뭐 한국이랑 뭐 원수되면 손해 아니야. 뭐 안전보장이사회 뭐 상임이사국 뭐 대단한 거라고 한국 하라 그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심이. 중국은 과장된 미래를 팔지만 한국은 증명된 경로를 팔아요. 한국대로 가면 경제 발전할 수 있어. 한국과 함께하면 경제 발전할 수 있어. 한국대로 하면 정치 발전할 수 있어. 민주주의 할 수 있어. 한국대로 하면 무기와 국방력을 길러서 국가를 지킬 수 있어. 한국대로 하면 정신문화가 자유롭게 되고 창의적이 되고 뭔가 좀 세련되게 돼. 이런 거에 전부 이게 증명된 경로를 팔고 있다니까, 우리는. 쟤들은 중국목이라는 개꿈을 팔고 있는 거고. 개꿈 장사하는 데 가서 너 개꿈 아니야? 그거 파는 거 임마. 이거를 입으로 표현 안 해도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혹은 그냥 옆으로 지나만 다녀도 그 개꿈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한국이란 존재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죠. 시진핑과 공산당은 좀 일찌감치부터 쿠빌라이나 홍타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쿠빌라이가 고려가 이제 화친합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색을 했겠냐. 당연하죠. 그때 뭐 20년인가 30년 싸웠나? 그 이제 우즈베키스탄인가 사마르칸드. 그 중앙아시아의 그 가장 그 화려하고 힘센 도시. 그거 무너뜨릴 때 2주 걸렸어요. 2주인가 1주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몽골.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뭐 2, 30년씩 싸워야 되니까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는 그렇게 싸웠지. 그런데 여길 또 진압을, 한번 싸움이 붙은 데라 진압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서 또 말아서 배후를 찌르는 수가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여기 계속해서 한번 발들여 놓고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늪에 빠졌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몽골에게 한국은 미국에게 베트남이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거예요. 홍타이지가 왜 꽝꽝 얼었을 때 들어와 갖고 전격작전에서 왕한테 이 이마 땅에 부닥치는 저기 받은 다음에 바로 튀었잖아. 그래서 들어왔다 나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려요. 왜 그랬나? 홍타이지 자신이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 사신들한테 한 말이 있어. 너희가 말이야, 산과 강과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캐기는 거냐? 라고 역정을 냈었어요, 홍타이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봄이 와서 얘들이 이 산, 강, 바다, 섬으로 이루어진 복합 공간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저항전을 시작을 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야, 튀자, 방 빼. 그거였어요, 그거 바로. 다시 말하자면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중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엔 답이 없는 거예요, 저게. 그 무시무시한 몽골과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축한 청이 한국을 어떻게 대했나.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청한테 무릎 꿇고도 그냥 계속해서 1월 숭정 대명청지, 그러니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해와 달같이 빛나시며 명나라의 그 위대한 원리와 질서는 우주에 가독하도다. 그 소리 아니에요. 1월 숭정 대명천지. 그 개구멍 같이 올라가서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숭정제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놓고 만동명. 그런 개또라이들 아니에요, 여기가. 한번 열받으면 꼬여갖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서는 이골이 난 데예요, 여기가. 이골이 나 있다고, 이골이. 아주 영악하고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균형 감각이 있고. 그런데 그걸 적으로 돌렸어요, 지금. 북을 핵과 미사일, 핵미사일에 도발 대행업체를 시키면서. 네,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싱하이밍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정신분열 전략이 총체적 실패로 돌아가자. 그것을 한국의 책임으로 넘기겠답시고 이재명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저 히스테리성 발작을 한 거는데요. 이재명은 혹시 거기 가서 들러리 서주면 중국 망명행 공짜 비즈니스 클래스 혹은 퍼스트 클래스 티켓 얻을까 봐 거기 가서 들러리 서주고 있고.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